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인재 영입 경쟁에 바쁩니다. 누가 더 참신하냐, 누가 더 유능하냐, 사실 우열을 앞으로 가려봐야겠지요. 여야 인재 영입 1호들의 생각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랑 한동안 쭉 꽤 긴 기간 동안 코너를 같이 하셨는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네. 영입 인재가 되셨네요. 글쎄 사건 사고가 아닌 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저희가 그 코너 중에 목요일에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듣는 코너가 있어요. 보좌 하니까라고. 네. 거기서 이제 나오신 보좌진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인재 영입의 가장 큰 기준은 역시 인지도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수정 교수님은 국민들 중에 집에 TV를 혹시나 안 놓으신 분 빼고는 다 아실 테고 가장 인지도가 들어오신 분 중에 높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 인재 영입 제안을 승낙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어요? 이게 결정적 계기가 뭐냐? 예. 저는 애당초에 제가 생각을 하기는 저는 입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 하다 보면 맨날 이제 비판만 하잖아요. 예. 어떻게 양형이 이것뿐이 안 나왔냐? 사건 수사를 어떻게 초등 단계에서 이렇게 하느냐? 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디지털 세계는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냐? 그래서 너무나 약자들의 피해를 보면서 울분을 토한 25년으로 네. 계속 나머지 5년도 무력하게 남이나 욕하다가 시스템이나 욕하다가 그냥 세월을 다 보낼 거냐 아니면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거냐 사실 고민을 했고요. 저는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비례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예. 예. 비례는 여든 야든 다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예. 저는 비례는 별로 생각이 없었다 애시당초에. 왜냐하면 제가 사실 내 힘으로 해야지 뒤에 후회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 네. 예, 하게 되면 지었고 예, 떨어지더라도 지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 정도에 이제 여당의 어떤 의원님이 네.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어느 모처에서 이제 만나게 돼서 제가 일단 지금 학기 중이다 이렇게 네. 답을 했고요. 학기가 일단 끝나야지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교직에 있고 저에게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래 기다리시라 한 달을. 그래서 이제 거의 학기 말 다 됐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예. 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디라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좀 쉬운 선택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쉬운 선택 안 된다. 예, 너가 있는 데를 선택하면 우리에게 현저한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그 제안을 하셨던 분이 저희 학교가 수원인데요. 예. 그 수원 정지역에 옆에 보면 경기 경찰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경찰청에 사건 사고 취재를 하면 다 우리 학교로 뛰어오던 그런 이제 아주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경찰청장을 하시던 이철규 의원님이 이제 수원정 이렇게 얘기하셔서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보다 그게 운명인 가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지금 제가 인지도 말씀드릴 것도 없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네요. 우선은 꼬모님께서 모르셨나 봐요. 이분이 국민의힘의 물음표 3개. 반창고님께서 이수정 교수님이 여기에 수원 어디서 출마하시나요? 라고 하시고요. 또 김의중님 의견까지 좀 들릴게요. 정치인 이수정,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 교수의 정치 행보와 다른 점 어떤 차별점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비교를 네. 궁금하신 분도 계시네요. 혹시 이 코멘트 중에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저도 정치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예,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 물음표가 많은 분들은 정말 저랑 심정이 똑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입법을 안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는 것보다 입법을 하느라고 시도하면서 잘 안 돼도 그거야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 실제로 입법에 참여해 봤잖아요. 네. 예, 스토킹 처벌법 입법할 때 거의 수년을 이제 걸쳐가지고 입법 시도를 했으나 불발이 되었다가 입법이 되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전에는 무단 쓰레기 그 불법 투기 네. 정도 나오던 벌금 사건에서
이제는 경찰에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까지 해주잖아요. 적극적 대응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내팽개쳐 놨다가 사람이나 사망해야 그거를 이제 그제서야 사건화를 하는 그런 이제 관행으로부터 지금 아예 이제 신변 보호를 해주니까 그런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물론 가정폭력 처벌법의 임시조치도 지금 과거에 이제 그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했을 때 국민의힘에 그때 이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법률 개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임시조치 함부로 이제 그 위반했다가는 나 진짜 깜빵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범죄 통계 전공자니까 결국에는 이제 2020년, 2021년 정도부터 여성의 살인 피해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입법 시도를 안 했을 때와 입법 시도를 했을 때의 결과물이 만약에 사람의 목숨을 구제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게 뭐 정치든 뭐든 욕을 먹든 말든 사실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잖아요. 네. 저에게 남은 시간은 5년이에요. 학교에 계속 있으면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5년 남았어요. 그렇게 5년 동안 계속 사건 사고를 지금처럼 쫓아다니면서 30년을 뭐 법과 제도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마칠 거냐. 네. 그러니까 교직을 마칠 거냐. 아니면 법과 제도를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뭐라도 한번 만들 시도를 해보다가 그러다가 불발이 되는 거야.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시도라도 해봐야 되느냐. 네. 그걸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너무나 운 좋게도. 네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럼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네.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진짜로 제가 그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도 표창원 선생님과는 좀 다른 행보를 걷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입법에 굉장히 몰두하게 될 것이고 네네. 계속해서 뭐 입법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청회 등을 열면서 예.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다가 네. 이제 마치고 싶은데 그런데 모르죠. 여의도 가기도 전에 장렬하게 전사를 할 수도 있겠죠. 수원에서.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교수 이수정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된 뭐 정치 안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 영역에 들어오신 분의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나를 포함해서 이런 점들이 국민의힘 인재들의 강점이고 왜 이수정이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인재들은 뭐 여러 각도에서 아마 심사를 아주 엄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인지도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뭐 제가 처음에 그 어떤 분께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상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선배 이제 그 한참 나이가 드신 분께 네네. 그랬더니 정치 경력도 있으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지도가 깡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틀림없이 그 인재 선발의 기준으로 삼았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영입됐던 5분을 보면 모두 자기 영역에서 정말 빛나는 뭐 업적이나 아니면은 존재감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분들이에요. 전문성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예. 서로 전혀 중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첩되는 영역에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 중첩되지 않는 다양한 이제 어떤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네. 아주 용광로처럼 들어가서 결국에는 딱 하나는 분명하죠.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철학. 네. 많은 공유되겠지만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영입됐던 윤도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는 네, 그분이 꼭 저랑 같이 국회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아동보호시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시설에서 이제 뭐 성인이 되어서 나와서 자신들의 후배를 지원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네네. 그 친구랑 같이 국민의힘의 여의도에 갈 수가 있으면 아마도 시너지를. 그렇죠. 그런 약자 보호를 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입법 활동에 협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다양한 연령이고 다양한 직군이고 그러나 각 직군에서 굉장히 월등한 이제 업적을 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그 말씀 초반에 그
비례는 싫었다. 애초부터 생각 없었다. 지역구 생각하셨다는데 지금 수원 정 지역구에 출마 공식 선언했고 예비 후보도 등록을 하셨죠.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지만 정치할 생각은 없다. 요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입법을 담당하는 선출직이지만은 국회의원은 응당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정무적 활동, 정치적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테고 또 지역구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 지역구의 어떤 이익이 되는 득이 되는 행위들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수원에서도 정에 나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용어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각도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정치는 필요하죠. 국민들의 니즈를 정책에다 반영하고 입법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정치적 활동을 틀림없이 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수년 동안은 정치가 너무 희화화돼서 정치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입법부라는 데가 민생을 정말 책임지기 위한 그런 입법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불법을 회피하기 위한 무슨 피신처로 취급되는 그게 정치라면 사실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 만약에 정치인으로 취급이 된다면 저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 모델이 꼭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희화하는 그런 정치의 의미라면 저는 거절이다. 다만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민생 보호를 위한 약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입법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아마 당연히 유권자들이 존경의 뜻을 보내지 않겠어요. 응원을 해 주시지 않겠어요. 박수를 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 소위 정치인이라는 이제 존재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좀 당겨서 드려볼게요. 8805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민주당으로 출마는 생각 안 해보셨나는데 저도 그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펼치고자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셨는지 국민의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요? 지금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퍼스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1대에 사실은 이제 비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으로 민주당에서요? 위성정당으로 이제 제안을 받았고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느낄 때는 좀 제가 계속 이상한 이런 사건들에만 연루되다 보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제 의심을 자극하는 식의 이제 어떤 제안이었기 때문에 위성 정당 비례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안 가기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례로 합류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결국은 처하더라고요. 의원직을 잃기도 하고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이런 이제 어떤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는 정치인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비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정당당하게 전사하더라도 장렬하게 제가 할 만큼 해서 후회 없는 싸움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앞으로 이제 유세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국면에서 어떤 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비전을 제시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출마 결심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족들 반대가 엄청 컸다. 특히 남편분께서 몸무게 10kg 감량하면 살 빼면 나가. 이런 조건 내걸었다. 이거는 나가지 말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10kg 늘어가지고요. 지금 10kg 빼라. 그거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정말 참 반대의 이유도 아주 치사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살 빼는 거 가지고 어떻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제 자녀들은 이제 다 30대가 넘고 생계를 다 각자 운영을 하는데 아는 척하지 마라.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침해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반대를 다 해가지고 고민을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나가게 된 연유는 뭐냐. 저희 92세 드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1년에 제사를 7번을 지내는 종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뭘 하시던가요? 도와줘라 그렇게 아.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남편도 찍소리 못하고 그럼 줄줄이 도와줘라의 주어가 남편을 좀 도와줘라 할 수도 있고 한데 국민의힘으로 이해하셨군요. 저희 아버님은 예, 뭐 남편을 도와줘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네, 남편에게 며느리를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심지어 하실 수는 있어도 네. 그런 어떤 지지를 받으셨고 요즘에 그 수원을 다니실 거잖아요. 네, 네, 네. 뭐라고 하세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수원 뭐 저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를 하는 건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수원이란 지역 자체가 정말 어려운 지역이구나 하는 거를 지난주에 뭐 어떤 행사 몇 곳 그리고는 이번 주에 오늘도 행사 하나 갔다 왔는데 정말 행사마다 그 테이블이 헤드 테이블이 있어요. 네. 그러면 헤드 테이블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석하시잖아요. 다 파란 옷을 입으신 분들만 축사를 할 수 있어요. 예, 후보군은 축사조차 기회를 주지 아니합니다. 네네네. 그냥 쭈루룩 후보군 다 세워놓고 자기소개 그러면은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것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지역이다 예상했었으나 막상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고 뭐 지역에서 약간 왕따 시키는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심지어 느껴질 정도로 그러나 뭐 예상 못했던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유권자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제가 수원에서 한 일들이 아시겠지만 뭐 사건 사고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일들을 해 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의 그런 이제 모임들에서는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네. 정말 그거보다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다수의 유권자들이 아마 저를 관심 있게 저 사람이 도대체 얼만큼 진정성 있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줄 거냐 또는 하고 있느냐 이걸 관찰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앞서도 계속 중간중간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이제는 뭐 전문가 제언이랄지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일지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이제는 결과물을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현실 정치에 구현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결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영화 매매 사건이 가장 큰 단초 중에 하나였나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뭐 이제 일단은 지금 성매매가 굉장히 횡행하고요. 예. 미성년자 성매매가 횡행하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이제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다 피해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루밍이 심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한 10수년 되다 보니 그중에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시 SNS로 이제 그 입양이라는 키워드로다가 아이들을 뭐 유통시키는 네트워크 인신매매 네트워크 있다는 사실 네. 브로커들이 생겼다는 사실은 뭐 심층 취재로 언론사에 의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10년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아니한 그러나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실 온라인은 수사하기가 일단 거의 불가능해요. 함정 수사를 불법으로 해놓으면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는 디지털에 대한 조금 더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입법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을 돌아볼 기회가 그 사이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사건 현장만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울적한 느낌이었어요. 예, 우리 그 수원에 대하여. 네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인데 진짜 많은 활기찬 정말 생활 공간이구나. 여기서 정말 생업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더 좋은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를 만나게 되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싶다. 그리고는 누적됐던 문제를 좀 적극 해결하고 싶다. 뭐 지금 일단은 여당으로 출마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재정권이 있잖아요. 여당 이제 정부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이 지역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정책으로 반영되면 지역이 현저하게 살기가 나아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문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네. 질문 먼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뭐 여성이시기도 하시고 네. 또 형사 정책 분야 전문가시기도 한데 경력 단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암컷이 천대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여성으로서 이 필드에서 네. 형사 정책 분야에서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다 남자들이죠. 남성 이제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 전부 다 저를 저 여자가 도대체 여기 왜 설치고 다녀 하는 손가락질 이런 것들에 저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끌어서 지금 현재 이 위치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존 여비의 그 어떤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여성들의 그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진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 심지어 집안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중간에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고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뭐 불가피하게 감수해내야 되는 종부로서 공경 역할도 하셨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지금도 제사를 지내지만 어쨌든 제사 지내는 건 그렇게 큰 부담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 자식들에게 제 며느리에게 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자아실현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국가에서 키워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뭐 엄마의 노릇이라는 게 저처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도 되게 엄마 아빠가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꿈 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곤란함을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뭐 설치는 암탉 뭐 암탉이 뭐 새벽에 뭐 울면 예.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암탉도 아니고 암컷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 용어는 인간에게 할 말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굉장한 충격과 모멸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내 얘기도 잠깐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선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석이고 네, 네.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이 되면 비대위원장이 필요한데 오늘도 뭐 연석회의도 있었지만은 한동훈 장관의 위원장 역할론 얘기도 나옵니다. 비대위원장은 어느 분으로 추대하는 게 좋겠다. 혹은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지금 일단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안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예. 더군다나 저는 지금 뭐 지난주부터 거의 수원 정에서 혈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 안에서 뭐 어떤 종류의 그 논의가 진행되는지 별로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예. 뭐 저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저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지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제 선거에 현저히 도움이 되는 비대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뭐 융통성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예. 그분이 누가 되실지는 사실 저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네. 제 선거에 좀 도움이 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뭐 혈투를 벌이고 계시다 보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영화 서울의 봄 보셨나요 최근에? 서울의 봄. 예. 아, 그 시대를 전 살았잖아요. 네, 네. 저는 최루탄 가루 속에서 살아서 저희 아이가 처음에 그 임신했을 때 얘가 기형아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도 있었어요. 예. 예.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 영화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시대에 착오적이다. 뭐 어떻게 보면 뭐 문화 지체, 사회 지체, 좀 지체인 같은 뭐가 좀 발달이 덜 된 것 같은. 문화 지체요. 네, 뭐 왜냐하면 386 세대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가 됐고 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그 시위하는 엄혹한 시절에 전두환이란 분께 사형 선고를 모의 재판에서 하고 피신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번에 무슨 민주화 투사 무슨 이런 뭐 이렇게
지원하는 법을 입법을 하겠다고. 민주유공자법. 네, 유공자법. 네네네. 유공자는 자기네들만 유공자가 아니에요. 저도 보도블럭 깨가지고 던진 적 있어요. 그러면 저를 유공자로 해줄 겁니까? 예. 네. 뭐 대학교 때 잠깐 몇 년 그렇게 이제 하고 잠깐 뭐 물론 뭐 수영 생활을 한 분도 계시죠. 안타깝죠. 그러나 그분들은 지금 다 여의도에서 거의 20년 이상씩 너무나 그 기득권층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유공자를 또 이제 그 뭐 어떻게든 인정을 해달라니 뭐 그러면 본인들은 평생 동안 인정받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그럼 유공자로 자녀에게도 무슨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도 달라는 겁니까? 무슨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뭐 저는 유공자법 생겨도 물론 하태경 의원도 저랑 똑같은 그 입장일 거예요. 네. 유세를 떨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로 그냥 희생이 있었으나 우리 세대로 제발 좀 끝내라. 그만해라. 좀 지겹지도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라는 건 자원이 제한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86이 다 독점한 그 자원을 앞으로도 내내 세대를 걸쳐서 독점하겠다. 이거보다 더 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네. 평등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이 할 짓이 아니죠. 그다음 세대는 뭘 먹고 삽니까? 다 뺏어다가 다 나눠주고 나면 그럼 무슨 자원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살기가 더 척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왜 그런 그 사고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처럼 정치하고 싶다는 분이 계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법안은 만약에 된다면 1호 법안으로 내고 싶다는 게 있으신지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최영희 의원님이라고 옛날에 국가청소년위원장님 하시던 분이 계세요. 민주당 의원님이셨고요. 아동 보호를 위해 가지고 해바라기 센터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전국에 다 뿌려야 되니까 그 예산을 혼자 예산위 그 심사에서 1인 시위하면서 따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처럼 국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틀림없이 후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신매매 방지법 꼭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절대 사고 팔리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정치 신인 이수정, 입법 전문가가 될 이수정의 모습을 한번 기대하면서 앞으로 행보도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재 영입 1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